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데이터 조합이랑 그리고 데이터 분리 등을 받고 이전에 4번에서 우리가 데이터 이렇게 정렬하는 걸 간단하게 봤다 그죠? 자, 이것들을 제가 다 뭉뚱그려서 한번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시간을 다른 예제를 가지고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S 해서 EX06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정렬을 하는데 스테이트 점 우리가 x77이라는 데이터베이스래 데이터셋 있죠. 데이터셋을 이거 그거잖아요. 주별 소득 현황 그 보는 거 그죠?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오름차순을 하든 내림차순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셋을 이용하여 정렬하기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state x 그죠? state 점 x77이라는 데이터셋이 있다 그죠? 이거 여기에다가 원본 데이터에다가 하지 말고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냥 state라는 이 변수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장을 시켰고요. 아이고, 이 잘못됐네요. state인데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 방금 거 지워야 되겠죠. 방금 거 RM에서 STS였나요? 아, 요거죠. 그죠? 요거를 지울게요. 그냥. 자,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주별당 소득이 이렇게 나왔다. 그죠? 우리 이거 이상치하고 특이치 할 때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셋을 가지고 우리가 인구수 있죠. 인구수. population의 인구수잖아요. 그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우리가 한번 정렬을 해보죠. 정렬을 해보는데 먼저 해봐야 될 게 그러면 우리는 스테이트 그죠? 정렬을 해봐야 되는 게 스테이트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오더 함수 기억나시죠? 그죠? 오더 함수를 이렇게 주면 된다는 거죠. 오더 이렇게 함수를 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오더 함수에 들어가는 값이 state가 되죠. state가 돼서 이 state에 뭐죠? 그죠? 이 state에 뭡니까? 이걸 주면 되잖아요. 뭐 열의 값을 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population 그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state 하고 달러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달러 해서 populatio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면 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면 자, 아이고 order state 하고 이게 state 자 한번 해볼까요? undefined state data frame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죠? order 이렇게 주면 되고 맞죠? order 주고 그 다음에 state 아 죄송합니다. 이 state 여기서 이걸 주면 안 되죠. 예. 이렇게 만약에 끌어내면 어떻게 나와요? 왜 정의하지 않은 state의 population state 죄송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이걸 붙여야 되죠. 제가 자꾸 행렬 그걸 왜 그렇지 바보같이 헷갈려 합니까? 그죠? 이렇게 또 뭐가 또 잘못됐네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스테이츠에 자, population을 한번 그대로 이렇게 한번 찍어보죠. 그러면 지금 스테이트의 population이 지금 문제가 됐다, 그죠? 그러면 이 값을 열 이렇게 값을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state population을 줬는데 이거를 잠깐만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 되나? 해줘야 되는 모양인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직접 이렇게 줬네. 저도 좀 쓴지 좀, 맞죠. 이렇게 열 값을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줘야 됐었다. 그죠? 제가 깜빡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두 번째 값으로 있다라는 것은 이 인덱스를 주는 거잖아. 그죠? 인덱스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인덱스를 준 거를 우리가 이제 오더 함수로 이제 값을 찍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죠. 이렇게 하니까 자, population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름차순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어차피 얘가 뭐였었어요? 그 위치를 이제 오더 값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더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더에 이렇게 요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인덱스가 나오잖아요. 그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열 값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름차순 정렬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소득 있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역시 얘도 위와 같이 똑같은 방법 오더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지고 와서 뭐만 바꿔주면 돼요? 생각 한번 해보시죠. 그죠? 이것만 바꿔주면 된다. 그죠? 자, 인컴으로 우리가 해주면 되죠. 인컴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림차순이니까 여기에다가 자 디크리징이 없네요. 그죠? 디크리징을 여기 오더 함수 안에다가 적어야 되죠. 그죠? 자 디크리징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에다가 이거를 true로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자 소득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이 정렬이 됐으니까 인컴이 제일 많은 사람이 위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적은 사람이 밑에 이렇게 와 있다. 격차가 좀 심하네요. 그죠? 한 3천만 원이 3,200달러 정도 차이가 나네요. 여튼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을 정렬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뭡니까? 일리터러시라고 하나요? 이걸 문맹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문맹률인데 이 문맹률이 낮은 상위 10개의 주를 한번 우리가 추출을 해보도록 하죠. 문맹률, 그죠? 문맹률이 낮은 상위 10개의 주를 주의 이름과 문맹률을 이제 한번 출력을 해봐야 되겠네요. 출력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자 state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주면 돼요? 그렇죠? order 이렇게 주면 되죠. order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order에다가 이렇게 함수죠. 제가 왜 이럽니까 자꾸.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state를 이렇게 줍니다. state를 주고 여기에서 우리가 뭘 주면 돼요? 그죠? 요거 illiteracy 그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요. 맞죠? 이렇게 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자 state의 문맹률 기준으로 오름차순위 정렬이 이렇게 쭉 이루어졌어요. 맞습니까? 근데 낮은 상위 10개라고 했어요. 낮은 상위 10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추출을 해 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게 아니죠. 이거를 tmp에다가 한번 잡아 넣어 볼게요. 잡아 넣고요.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문맹률로 내림차순이 된 게 tmp에 저장이 됐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출력을 10개만 하면 되죠. 그죠? 어떻게? 1에서부터 10까지 출력을 할 때 뭘 출력을 하면 되는데 그죠? 얘를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렇게 뭡니까? 이 문맹률의 상위 10개의 문맹률이 지금 출력이 됐죠. 그죠? 맞습니까? 문맹률이 출력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확인을 해보면 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이름까지도 출력을 제가 하라고 했네요. 그죠? 주의 이름까지 출력을 해 봐야 되겠네요. 네, 이거에 지금 확인을 하니까 이게 state.x77로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추출을 해줘야 이게 값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좀 이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는 잘 제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원본 데이터 여기에서 우리가 끌고 오면 자, 문제 없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저도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왜 안 될까 했는데 기본 우리가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셋에서 이제 이렇게 끌고 오면 되는데 지금 따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우리가 딴 데다가 넣고 해보니까 정렬이나 이런 건 잘 되는데 여기에서 이 값을 먹이니까 안 먹히네요. 이 값은 이렇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시간이 좀 시간도 시간이니까 한번 다른 것도 봐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emptycar라는 데이터셋 기억하시죠? emptycars라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그룹으로 나누든지 해서 우리가 그 값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될 거는 emptycar의 데이터셋을 이제 기어 있죠, 기어. emptycar 보시면 이거잖아요. emptycar, 그죠? 카즈에 이거 끌고 보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써봤잖아요. 기어, 이거 기어 있죠, 기어. 기어에 따라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이제 이거 기어의 개수에 따라서 기어의 개수는 한정적이잖아요. 뭐 4개, 5개, 그리고 3개 뭐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거를 그룹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스플릿 함수를 써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empty gears라는 변수에다가 한번 우리가 스플릿 함수를 써보죠. 스플릿 함수를 이렇게 써가지고 자, 여기에서 뭘 할 건데요. 자, empty cars를 줘야죠. 그죠? 데이터셋을 empty cars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품종별로 나누듯이 얘도 empty cars의 기어 순으로 제가 나눌 겁니다. 그래서 기어 어디 갔나요? 예,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나눴어요. 이렇게 나누면 기어의 개수에 따라서 뭐 그룹이 지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리스트 형태가 되겠죠. 한번 볼까요? 클래스에서 empty gears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얘는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5개째 그리고 4번째 기어가 3개일 때 이렇게 그러면 기어가 3, 4, 5 3개밖에 없네요. 그죠? 이렇게 그룹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이게 뭐였어요? 기어의 그죠? 기어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그룹을 나누어서 출력을 해본 거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어의 개수로 나눠봤다면 이제 empty 기어 여기에서 empty 기어 이렇게 나온 여기에서 우리가 기어의 개수가 3인 그룹과 그리고 5인 그룹을 이제 데이터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저장하고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먼저 3인 그룹, 그죠? 3인 그룹과 5인 그룹이 각각 리스트 형태로 지금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죠. empty gears, 그죠? 여기에서 달러를 내보면 되죠. 달러를 해서 3,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한번 출력을 해보니까 3이 이렇게 쭉 있어요. 맞죠? 3이 있고 여기에 다시에 우리가 empty 해서 카즈에 뭐죠? 5를 이렇게 한번 또 넣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넣으니까 얘도 5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뭡니까? 값을 합치려고 해요. 어떻게? 행별로. 그러면 우리 기억하셔야죠. 행별로 합치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죠? rbind 기억하십니까? rbind 해서 empty gears 여기에다가 3행과 5열을 합쳤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rbind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empty gears 그죠? gears에 달러 해서 3과 그리고 뭡니까? 이 복사 좀 해서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5 이렇게 합치면 되겠네요. 그러면 empty gears 3호 그죠? 여기를 그대로 출력을 해보면 자 지금 두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합쳐졌다 그죠? 로우별로 행별로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거는 뭐예요? empty gear에서 그죠? empty gear라는 리스트 형태에서 기어의 수에서 기어의 개수가 3인 그룹과 5인 그룹을 합치는 거죠. 합쳐서 출력을 한번 해본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추출을 해서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empty cars에서 empty cars 이건 데이터셋이죠. 여기에서 저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중량 있죠. WT 중량이죠. 중량이 어떻게 WT가 1.5에서 3.0인 데이터를 3.0인 사이가 되는 사이인 행들을 한번 추출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겠네요. 이거는 뭐 조건을 주니까 당연히 서브셋을 써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서브셋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empty cars를 우리가 이렇게 주시면 되고 조건을 주면 되죠. WT가 어떻게 1.5 이상, 그죠? 1.5 이상이니까 1.5 하고요. 그리고 엔드 조건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WT가 3.0 그죠? 3.0 사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WT가 어디 갔나요? 중량이 여기 있네요, 그죠? 자 2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서브셋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렬과 그리고 서브셋 데이터 이제 분리하고 추출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해봤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뭘 해봐야 될까요? 아이고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고요. 마지막으로 샘플 함수는 중요하니까 우리가 샘플 함수에 대한 예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이리스 있죠. 아이리스 데이터셋, 그죠?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행들의 순서를 우리가 샘플을 통해 가지고 이미 순서를 임의로 바꾸는 방법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바꿔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쉽잖아요, 그죠? idx 여기다가 변수에다가 샘플 하면 됩니다, 그죠? 샘플 이렇게 해서 함수를 호출하는데 자 여기에서 뭐예요? enrow 하면 되죠. enrow 이렇게 해서 iris 하면 이게 150이다, 그죠? 150개 중에서 어떻게 추출해라 뭐 자 사이즈를 주면 되죠, 그죠? 사이즈를 추출하는데 사이즈를 얼마 주면 돼요?
똑같이 주면 되죠. 그래야 섞일 거 아니에요. 그죠? 섞여서 여기에다가 아이리스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IDX를 이렇게 찍어보면, 자, 마구잡이로 섞인 게 150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아이리스를 대입을 해서 우리가 출력을 해주면 될 겁니다. IDX 이렇게 출력을 해서 해보면, 자, 지금 임의로 막 다 섞였어요. 뭐가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맞죠? 150개가 막 섞였어요.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이제 샘플 우리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임의로 싹 다 한번 바꿔봤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제 뭐 이 정도 하면 복습도 한번 더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뭐 서브셋이나 스플릿이나 그리고 샘플이나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두시고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그 장이 될 것 같은 그 뭐죠? 이론을 좀 배우고 그리고 이제 병합하는 병합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이제 보고 이제 또 실습 시간을 갖도록 또 하죠.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리하고 가져오고 뭐 정렬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